네, 이 시간에는 이제 저 뒤쪽으로 가셔가지고요. 국가적 법익에서 뇌물죄 이쪽 좀 보겠습니다. 뇌물죄는 죄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수뢰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볼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문서도 좀 봐야 되고 재단범죄 나머지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뒤쪽은 이제 좀 가볍게요. 예, 아주 뭐 자세히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들은 또 한번 또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이제 보세요. 자, 우리 형법 조문에는 이제 129조에 돼 있습니다. 수뢰라고 돼 있고 항상 구성 요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직무에 관하여 그냥 돈 받는 건 괜찮아요.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중요한 거는 돈을 받는 것도 되죠. 수수. 근데 뭐도 되냐면 요구하는 것도 됩니다. 돈 좀 주지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돈 주겠다라고 서로 약속하는데 요거 수수 요구 약속이요. 그러니까 돈이 설령 주고받지 않더라도 약속만 하더라도 이게 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한다. 벌금도 없죠. 벌금도 없고 이게 징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이제 우리 사례 문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풀고 나면은 이제 설명 다 듣고 나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일단 이론 설명으로 갈게요. 자, 이제 의의를 보시면 방금 의의는 뭐 이제 방금 본 거죠. 우리 조문 그대로 본 거니까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고 중재인이라는 사람도 된답니다.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요구, 수수,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범죄고 이 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청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나쁜 행위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 된다. 무슨 말 안 해도 청탁 좀 뭐 좀 잘 좀 봐주시죠.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된다는 겁니다. 증례죄와 필요적 공범에 있다. 자, 필요적 공범이라는 개념. 자, 필요적 공범이요. 형법상의 개념 총론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 당연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필요적 공범. 이게 되려면은 공범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증례죄가 있으면 증례자가 있어야 수뢰가 되겠죠. 그래서 혼자서는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만 이렇게 상대방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둘 다 꼭 처벌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일단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 이런 것이고 이 필요적 공범 안에서도 둘 다 처벌되는 경우, 하나는 처벌되지 않고 하나만 처벌되는 경우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 돼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 그 총론에서 공범 파트에서 한번 또 좀 정리를 하시고 일단 여기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필요적 공범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 두시죠. 자, 주체입니다. 주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배임 수재로 넘어가는 거고 공무원만 됩니다. 근데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냐? 다 돼요. 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자를 말하고 공공단체와 공복상 근무관계 있는 이런 이제 다 말합니다. 다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 될 사람 있죠. 공무원이 될 사람 이런 사람 안 됩니다. 그럼 이미 퇴직한 사람 이 사람도 안 돼요. 이 사람도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되는데 다른 죄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뢰죄 이 수뢰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립대학 교수가 어디에 가가지고 국가 일 같은 게 뭐 심사 업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럴 때는 국가적인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그 규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재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마치 그 판사처럼 서로 이렇게 의견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재인도 그런 사람한테 돈을 가져다 주면 그런 사람도 뭐가 된다, 뇌물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일반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인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인 거죠. 그냥 무슨 위원회 위촉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정도 이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를 해요? 공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게 이제 법령이 있는 거죠, 실제로. 공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포함 편성되는 거, 그냥 편성되는 거, 이름 좀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름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위촉이 되었다. 이게 이제 좀 약간 그 개념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재위원회 그 위원회 후보 명부에 들어가는 것과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촉이 되는 거하고 요거 좀 다릅니다. 위촉.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민사조정위원 뭐 이런 거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민사조정위원이 많아요. 많은데 위원회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 요때 나와서 이 일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때 위촉이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되는 거다? 공무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름만 편성되는 거, 편성되는 것만으로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돈 받는 거는 괜찮은데 위촉된 이후에는 돈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은요. 시도지사에 의해서 지방교통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것으로 임명된 때부터 공무원이 된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그 회의를 앞두고 이번에 오십시오. 이건 좀 위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요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이렇게 위원회가 되면 이런 그 여기 위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빼가지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요 케이스는 뭐 이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 지방교통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는 언제부터 된다? 그 회의에 위원으로 된 게 아니라 그 회의에 위원으로 임명된 때부터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좀 단순 남기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객체를 보겠습니다. 뇌물입니다. 뇌물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누구 또 여당 전 여당 대표가 또 그 저 김건희 씨한테 또 가방 갖다 줬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물건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뇌물, 클러치백 이런 것들이요 다. 그래서 뇌물이고 일체 부당한 이익 다 말한다. 뇌물이라고 하는 거 일체 직무와 관련된 거는 다 새우깡이라도 하나 사주면 다 이제 뇌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저기 아침에 오면서 커피 한 잔을 딱 뽑아가지고 오면서 아, 교수님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커피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된 거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학점을 준다. 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으면은 그런 데 가지고 관련된 거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커피를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지만 자, 직무 관련성 보세요. 근데 그냥 가져다 주는 건 괜찮다. 사교적인 건 괜찮아요. 뭐가 있으면 돼? 직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 자, 이 직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업무 그 자체, 직무 그 자체. 예를 들어서 국립대 교수라면 학점을 주는 거죠. 학점을 주는 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좋은 말 있죠. 예. 그리고 네, 결정 부하 공무원으로서 자, 이런 경우에도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안 갖다 주더라도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이런 사람한테 쓱 갖다 주는 거. 예. 영향을 주죠.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다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뇌물죄에서 직무 예, 쭉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고 보세요. 군에서 1차 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 업무와 관련해서 진급 대상자로 하여금 그래서 자기가 장군인데 이번에 육군 대령이 장군으로 이제 승진을 할 사람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런데 야 이거 내가 이번에 뭐 강남에 땅을 사야 되는데 너 좀 그 연대 보증할 사람이 없어. 야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니?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일 모레 지금 이제 대령이어가지고 별을 달아야 되는데 그거 심사해 주는 사람이 연대 보증 좀 해달라는데 뭐 연대 보증 아니라 땅을 사가지고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건 뭐가 돼요? 연대 보증해 주는 거. 이건 뇌물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많았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경우, 자 이런 거는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보시죠.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수수죄. 자, 이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우리가 봤지만 필요적 공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모두 다 그 책임이 형사 책임이 인정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가지고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함정을 빠뜨리려고 쓱 하고 준 거예요. 쓱 하고 줬다. 자, 요때에도 뭐가 되는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걸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근데 받을 때 '나는 뇌물을 받는다.'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이 말 그대로 이제 줄 때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뇌물을 공유하겠다는 생각으로 준 게 아니고 뭐다? 함정을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뭐 비디오 같은 거 찍으면서 딱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은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처벌받죠. 근데 준 사람은 뇌물 공유의 고의는 없잖아요, 또.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요 사람은 주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한테인가요? 그 저기
그 몰래 카메라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무슨 목사님이 가 가지고 이렇게 주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런 거. 예. 물론 이제 그 김건희 씨는 저기 뭐야 공무원이 아니까 뇌물수수는 안 될 수 있지만 예. 그 뭐 김영란법 위반이 되든 뭐가 되든 근데 준 사람은 말 그대로 100% 뭐였다? 함정에 빠뜨릴 의사였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뭐 사건 안 됐으니까 그럼 판례는 없으니까 제가 예로만 든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 그래서 이제 각각 따로따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이고 직무 관련성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사례에서 이거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다른 문제예요. 빠져나갈 때 뭐라고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자 사례적 여기 보시죠. 내가 주긴 줬는데 공무원한테 주긴 줬는데 예전에 공무원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좀 받았단 말이죠. 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부주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준 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아 이건 그냥 어차피 주고받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아니 하필이면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 뭐 설이나 추석 때 소고기 제일 좋은 거 보내줬단 말이죠. 원래부터 우린 친해. 예. 걔는 전교 1등이었고 난 전교 2등이었다. 우리 서로 친한 사이다. 그래가 준 거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 요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히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설령 이제 판사님 이럴 수 있죠. 예. 설령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말이야 직무와 관련된 거라면 어떻게 하겠다. 뇌물로 보겠다. 너희들 처벌해. 이제 판사님이 그러시면 이제 처벌 받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경우 보세요. 인정한 경우에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에요. 요 수석 전문위원은 이제 국회의원은 아닌데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그 뭐죠 조사해 주는 사람 전문위원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을 공부하면 이제 법학 박사들이 이제 거기에 취직해서 법을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그 검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 법은 어떠어떠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역할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대체로 이제 학위 받고 이제 학교로 가기 전에라든가 뭐 이제 학교로 안 가면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다. 이런 사람 수뢰죄가 된다. 이런 뜻이고. 자, 재건축 추진위원장.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제공했답니다. 이것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이게 공무원이 어떻게 허락을 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집 한 채가 얼마입니까? 사실 수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뇌물로 볼 수 있다. 보시고요. 자, 도박장 개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게 경찰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거 안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속하지 않았는데 이거 보세요.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교통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겠죠. 우리 의뢰인은 교통계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도박 수사과랑 관련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뭐 세부적인 사례에서 이제 같은 이제 경찰끼리 이제 이렇게 뭐가 있었다고 좀 본 거겠죠. 그래서 이 이래도 이제 죄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뭐 전혀 생뚱맞은 거라면은 안 되겠지만 아마 이제 요 사례에서는 요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지만 뭐 친구가 아니면은 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이제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걸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는 뭐 요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곧 또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있죠. 국회의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그 협회로부터 이제 돈을 많이 받죠.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건사회복지위원회 뭐 이런 데 있다 그러면 보사부에 있다 그러면은 의사 단체로부터 돈을 좀 그 후원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주겠습니까? 의사에게 좀 유리한 입법을 해 달라라고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함부로 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들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특정이 안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런 것들. 자, 공무원이라고 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이 앞으로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이번에 우리 뭐 저기
옆집 아들이 7급 공무원에 붙었어요. 그러면 7급 공무원에 붙었다고 가 가지고 뭐 고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했다. 왜 사줘?" 그러면 저 사람 공무원이자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약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는데 아니 몰라도 일단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제 이 일을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내 관리업체 선정이 당시 통상사업부의 이런 거야. 이런 거 소관으로서 피고인이 소속된 경찰전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한 거는 뭐냐면 중소기업청이 관련성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정보과란 말이에요. 서로 영향이 전혀 없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았다. 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설령 돈을 받아 먹었지만 요거는 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거예요. 이 공무원인데 이 사람도 해운 정책과 요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 가지고 이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예.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마치 보면은 이제 해운 정책과 소속이고 뭐 하니까 이게 뭔가 중국 국적사의 이 운항 허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인제 우린 요건 잘 모르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 공무원이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뭐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부당한 이익입니다. 부당한 이익 다 돼요. 무형, 유형 이익 다 됩니다. 요 무형의 이익도 돼요. 무형의 이익도. 요거 수뢰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관계 같은 것도 요거 이것도 돼요. 예, 소위 말해 성접대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뇌물이 됩니다. 대가관계. 예. 뇌물은 직무에 관해서 불법한 보수이기 때문에 일단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뇌물을 인제 전달을 해 놓고서 근데 뇌물죄 수사가 들어오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준 거고 뭐가 없다. 대가관계는 없어요."라고 막 주장을 해요. 다 그래요 다. 근데 대가관계 없이 그냥 막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다 있지. 근데 수사를 인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 인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대가 관계는 아주 막 구체적으로 내가 뭐 백을 하나 주면은 "나 뭐 국회의원 시켜주세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딱딱 이렇게 어 이게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대가 관계면 충분합니다. 예. 예. 그냥 아주 두리뭉실하게 기름칠해도 된다. 이렇게 요 판례도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인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인제 자기 의뢰인한테 이제 빠져나가게 해 주려면은 이제 요걸 해야 한단 말이야. "사교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이걸 뭘 보고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학설은 이렇게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제 가 가지고 인제 실무 가 가지고 인제 서로 간에 열심히 다퉈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익이라고 했는데 요 이익이란 게 뭘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보세요. 투기적 사업의 참여기에 부장님 아니 뭐 저기 이제 국장님이죠. 우리 저기 공무원은 부장은 없으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 건만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강남 어디 무슨 지구에 이제 땅을 지금 이렇게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이런 기회를 이제 주는 거죠. 룸사롱에 가서 향을 준다거나 자 뭐도 돼요? 성접대도 돼요. 성접대도 이것도 다 뇌물입니다. 된다는 거고요. 나중에 인제 근데 인제 뒤에 보시면은 이 뇌물 받은 거는 다시 다 인제 이거를 몰수하고 추징합니다. 추징할 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인제 썼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용된 비용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가 술 몇 병 먹었냐? 네가 양주 20만 원짜리 먹었다." 그러면 20만 원 그대로 인제 이제 다시 추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제 인제 얼마큼 먹었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인제 그 방에 들어간 맥주병 나누기 들어간 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정합니다. 자 이런 거 보시고 뇌물죄에서 이익을 인정한 경우 자 1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죠. 검사가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인제 요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뭐가 됐어요. 이게 인제 뇌물이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이때 아주 또 대단했죠. 이런 것들. 예. 여기 투기적 사업에 요것도 다 포함되고 이제 모두 다 포함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돼요. 내 땅이 지금 어디 시골에 땅이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는데 저거 완전 애물단지야. 그런데 그 인제 쫄병이 이제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국장님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처분하는 거.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냥 정상적인 매매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안 팔리던 거를 이제 돈으로 현금화 시킨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물죄에서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거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요.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자 수의 계약이 뭔지 아시죠? 이제 다 이제 딱 정해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하고 할 거예요.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랑 할 것인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자,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있고 여기는 이제 회사입니다. A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설 말고 건설회사 말고 뭐를 할까요? 예를 들어 뭐 용품점, 예를 들어 컴퓨터 용품점. 컴퓨터를 이제 여기다 납품을 합니다. 조달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반드시 이제 요 회사, 요 A 회사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한 대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10대 산다.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200만 원으로 합니다. 계약을. 어차피 요 공무원한테 이제 가가지고 200만 원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겉으로 보면 이제 계약서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서는 200만 원이야. 그리고 10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 2천만 원 그냥 지출합니다. 그죠? 그럼 국고에서 A 회사로 들어가요. 근데 요 사람이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500만 원을 요 공무원한테 이렇게 딱 주는 거죠. 이런 경우 꽤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무원은 이걸 전제하고 이제 이렇게 딱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보세요. 이거는 요렇게 넘겨주면 요 돈은 뇌물입니까? 예, 뇌물이냐? 저 요요 뇌물. 뇌물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보세요. 어차피 국가 돈 2천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회사 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2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 중에서 500을 빼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건 누구 돈이죠? 이 2천만 원은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인데 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주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횡령이 된단 말이죠. 횡령. 그럼 이거는 뇌물이냐 횡령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마치 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요거는 우리 판례가 이제 딱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먼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횡령에 해당한다. 횡령으로 간다. 그래서 뇌물이 아니다. 뇌물이 아니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뇌물이 아니고 뭐다? 횡령에 해당한다. 이거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자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요거 되면 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을 했다. 이때 뭐가 아니다? 뇌물이 아니고 뭐다? 횡령이다. 요거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위를 보겠습니다. 행위는 직무에 관하여 수수 요구 약속하는 거 요거 100 받고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청탁할 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청탁 요거 지금 수뢰죄에서는 청탁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수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점유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 점유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밑에 보시면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차를 이제 여기 갑 국장에게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건설회사에서 국장님 이 차를 좀 타고 다니시죠? 이렇게 하고 차를 줘요. 차 한 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소유권 이전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차는 누구 거냐면 건설회사 소유입니다. 여기 소유이고 이런 경우 많아요. 소유이고 이 사람한테 국장한테 근데 이 차를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주죠?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소유권은 이제 넘기지 않았지만 그냥 이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 보면 이 국장 차예요. 보통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차를 만약에 리스를 한다거나 뭐 렌트를 해가지고 요 리스비나 렌트비는 다 여기에서 부담을 하고 사용은 요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 자 이럴 때 이것도 뇌물이냐? 이 사람 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는 이거 내가 잠시 이용했을 뿐이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차 이제 요 기간 지나면은 그냥 좀 자면서 이 사람이 갖는 거예요. 예, 가져버리면. 설령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이 내용 보세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요 수수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사실상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고 뇌물이 물건의 소유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하고 나중에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다. 다시 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면 요거는 뭐다? 그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처분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건 뇌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이거 렌트나 리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거는
이 자동차는 실제로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렌트나 리스를 할 때는 다시 이 차는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렌트하고 리스할 때 요 비용 있죠. 요 비용을 뭘로 받은 거예요? 비용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요 차를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일단 넘겨주고 나중에 뭐를 안 한다? 반환 청구를 안 하면 반환 청구 안 하게 되면 이건 뭐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그때 안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걸 취득한 때 뇌물을 받았다라고 보겠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수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아이고 나 잠깐만 내가 받아둘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인제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뭐 그 국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압수수색이 딱 들어갔는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돈이 있어요. 아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냐? 수뢰죠. 수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거를 반환할 의사로 단지 보관했을 뿐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먹히면은 수뢰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라도 자기가 쓰겠다고 인제 넣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 됐을 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인제 그때에는요. 돌려주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돌려주더라도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인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습니다. 사과 박스 하나 가져가시죠. 그리고 사과 박스인 줄 알고 집에 가서 봤는데 사과가 아니라 어 이렇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제 반환을 했다. 요런 거는 괜찮죠, 얼른. 그다음에 또 증례자가 일방적으로 이거 하면서 놔두고 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봐서 돌려줘야 되겠다. 임시 보관했다. 요런 거 있잖아요. 예. 요렇게 되는 경우에도 뇌물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가 되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 받아먹은 이제 국장님이 와 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써야죠 인제. 이 문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거 반환을 의사로 받은 것이지 이거 놔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공무원이 청탁과 함께 사례조로 자기야 수표 50만 원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50만 원 받아 가지고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 통장에다가 예금해 놨대요. 자기에다가 넣어 놓고 이거 인제 동료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나중에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가지고 다시 빼 가지고 돌려줬다. 이거 뭐예요? 이미 인정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자, 요런 것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이 경우 보세요. 직접 수주하지 않고 제3 자로 하여금 공유하겠다. 제3자로 하여금 요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준 것처럼 하는 경우라면 요건 뭐가 되는 거냐면 뇌물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이제 보시면 자기가 직접 안 받아요. 이게 이제 공여자가 있겠죠.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이제 워낙에 뇌물을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가 가지고 국장님한테 좀 이렇게 주고 싶은데 국장님도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안 받아요. 안 받고 누구한테 받으라 그래? 저기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가 저기 지금 뭐죠? 이제 가게 하고 있다. 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 그중에서 그 가게 가면은 여자들이 한 3명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우리 와이프다. 거기다 갖다 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갖다 주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자기 와이프가 받는데 와이프가 받는 거는 누가 받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받는 거잖아, 이거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요 사람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다? 수수가 되는 거다. 요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제3자가 공여자를 대신해 가지고 자, 요런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다?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 함정교사 우리 아까 봤었죠? 함정교사. 근데 여기 함정교사가 뇌물 공여자들에게 요거 아까 우리 봤었죠, 요거. 그래서 함정을 팠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게 함정이야. 나중에 이제 돈을 받고 나니까 이놈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군수실에 와 가지고 이걸 준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뭐라는 거야? 본인은 뇌물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서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공여자가 뭐 어떤 함정을 팠든 안 팠든 간에 뭐가 되는 거다? 이건 이제 처벌한다. 이거 뇌물수가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구, 수수, 약속한 때 요거 다 된다. 요구, 수수, 약속해 가지고 다 했다 그러면 한 개로 가는 거죠. 뭐 요구죄가 성립하고 약속죄가 성립하고 수수죄가 성립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요구. "돈 좀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 "나 이번에 어디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해외 연수 가는데 이게 뭐 돈이 많이 드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럼 저희들이 좀 뭐 이게 주라는 거지 이거. 현실적으로.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속 이제 나중에 뭐 하면은 준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됩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공무원이 요렇게 요런 경우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꽤 많습니다. 주택과 관련돼 가지고 집이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분양만 받아도 로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되는 거예요. 기수.
자, 이렇게 되면 기수가 되는 거고. 자, 주관적인 요건, 예, 그거 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인식들이 다 있어야 되고. 자, 죄수 문제 좀 보겠습니다. 죄수는 잘 보세요. 뇌물을 요구 약속한 후에 이를 수수했다. 그럼 요건 앞에서 봤죠? 하나의 이제 수수죄가 되는 거고, 돈 받은 거 제일 마지막 단계니까 수수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된 의도로 막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상납받을 수 있잖아요. 주기적 상납이 되면 이거는 동일한 의사로 이제 그 행위만 반복된 거니까 요거 이제 포괄일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봤죠? 뇌물 공여죄하고 뇌물 공여자 이 저기 수수죄 요거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되는 필요적 공범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 죄가 된다 그래서 다른 죄가 꼭 성립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주는 사람만 처벌이 되고 받은 사람 이쪽에서는 안 받을 저기 그런 의도로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뇌물 공여죄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뇌물 수수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뢰죄는 이제 여기 공갈죄하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뇌물죄의 성립을 위해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직무집행을 할 의사를 이런 의사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 가지고 돈만 수수 요구 약속만 하면 되는 건데 보세요. 내가 직무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갈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줄 건데 나한테 돈 좀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억지로 주라는 건 아니야. 네가 마음이 동하면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도 되는 거예요. 공갈이죠. 뜯긴 거죠. 예, 뜯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갈죄만 되는 거죠. 아니 공갈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또 공무원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직무 집행을 할 그런 의사가 있단 말이야. 의사가. 이런 의사를 가지고서 공갈을 하면 두 개의 죄가 성립하고 뭐가 돼요?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직무 집행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공무원이야. 아니, 전화해가지고 야 나한테 좀 기름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때는 직무 집행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뭐만 된다는 거예요? 공갈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쫄아가지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쫄아서 줬다. 예, 그러면은 이제 공갈죄만 성립하는 거고 쫄아서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뇌물 공여죄도 안 되는 거죠. 공무원한테 주기는 줬지만 나는 뭐다? 어, 그냥 쫄아가지고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있죠. 요게 요럴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순실 이렇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최순실 그 딸한테 이제 말을 사줬다 이렇게 요렇게 갔잖아요. 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 삼성이 뭐가 걸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요 사람이 뭐가 돼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요렇게 해서 돈을 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야 어차피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 수뢰죄로 처벌을 받든 말든 관계없지만 뭐 삼성이 뭐 하려고 이 기업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여기 정치인들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핸드폰 팔아가지고 한 대라도 더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뭔가 이게 뭔가 있으니까 뇌물을 이게 돈을 또 갖다 줬겠지. 근데 요 삼성이 빠져나오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좀 그 눈빛이 뭐였다. 나한테 돈 좀 주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이제 비속어입니다마는 삥을 뜯겼다. 삥 뜯김으로 가는 거예요. 삥을 뜯긴 것밖에 없고 우리는 안 주려고 했는데 겁먹어 가지고 준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뇌물 공여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사람만 이제 수뢰죄가 되는. 이해되시죠? 요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때 뇌물 수수죄도 되고 뭐도 되냐면 이제 기망도 있잖아요. 여튼 사기도 됩니다. 사기도.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허가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돈도 받고 그런데 그게 속인 거야. 진짜 쓰레기죠. 자, 이런 경우들도 있다. 네, 뇌물 수수죄와 사기죄가 상당히 경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령금, 횡령 요거 이제 봤죠. 다시 되돌려 받기로 이렇게 한 거. 요거는 뭐가 된다? 뇌물이 아니고 횡령이라고 한 거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조문 볼게요. 134줄 보시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에 관한 요 금품은 몰수합니다. 당연히 몰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필요적 몰수고 몰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추징합니다. 가액을 추징해요. 그 금품 그대로 예를 들어 금목걸이 뭐 무슨 샤넬백 이런 것들은 몰수를 하고 그거 이제 없애어 버렸는데요. 그러면 거기만큼 그 돈이 얼마짜리냐 이렇게 가지고 돈을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추징한다라고 돼 있고 몰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몰수할 수 있다, 추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몰수한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필요적
몰수 추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몰수 추징해야 되느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현재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수뢰자 돈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어디다가 보관하면 안 돼요? 은행에다가 보관하면 안 돼요. 거기다 보관하면 안 되고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증례자한테 반환을 했습니다. 다시 돌려줬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증례자한테. 그다음에 수뢰자가 그런데 요 경우야.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딴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이럴 수 있죠. 갑이 을한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뭐가 많냐면은 그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되는데 갑이 을한테 뇌물로 준 거를 요거를 갖다가 병한테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뇌물로 이렇게 또 뇌물 수수 최종적인 뇌물 수수자예요. 자, 요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수수한 수표를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가 자, 요 사람이 예금을 해요. 예금을 요구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주었다. 그대로 반환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에 요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돌려줬죠. 돌려주면은 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때에는 어차피 예금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자기 것이 돼 버리니까 이건 돌려주더라도 요 사람한테 여기서 추징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돼요? 다시 요 뇌물수 최종 요거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고 이렇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요 경우에도 다시 뇌물 다른 사람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용도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뇌물을 받은 거를 이 사람한테 했으니까 이 샤넬백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그러면 요 행위 여기에서의 이게 그 중뇌죄가 되잖아요. 중뇌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설령 이걸 다른 데다가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요 사람한테. 을한테. 요 사람 누굽니까? 수뢰자. 그런데 또 뭐예요? 요 사람이 이렇게 넘어갔다 가지고 이 사람 수수 받으면 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요 사람도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샤넬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넘겨줘 가지고 이 사람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 뭐 하겠습니까? 요 사람한테 추징을 해야 돼요. 아, 추징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몰수를 해야 돼요. 몰수를 해야 되겠죠? 몰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을이 병한테 이걸 또 줘버렸네? 뭘로? 뇌물로 줘버렸어요. 원래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요 을한테서 몰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몰수를 못 하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가액을 추징하겠죠. 요때는 가액을 추징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뇌물로 이렇게 또 줬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백이 지금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요게 지금 백이라고 한다면 요 백이 지금 이렇게 갔겠죠. 지금 이렇게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백이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는 요 실질적으로는 요 병한테서도 뭐를 해야 되겠어요? 몰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한테는 몰수를 하고 요 을한테는 이 물건이 병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뭘 한다? 추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징의 대상 및 산정. 이제 그거 이제 이익 받은 거 다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이렇게 무이자로 빌렸다. 그럼 그 무이자로 빌렸다라고 한다면 이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금액. 예,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수익의 이익이라고 하니까 무이자로 차용하여 요런 것들. 3천만 원을 뇌물로 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천만 원 줘놓고 아 이거는 빌린 거다. 그럼 이자는 아 무이자로 빌린 거다.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걸리고 나면은 자, 그랬을 때는 그 이자가 이제 금융 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추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고요. 이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형사소송법 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뇌물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범죄 구속 요건이기 때문에 요건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요거 이제 소송법까지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쭉 넘어오셔가지고 아 여기요. 요거 이제 맥주를 3병이서 나눠 먹었다 그러면 이제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n분의 1로 나누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아니 그 먹은 것만큼 이제 서로 어떤 사람은 3병 먹고 나는 1병밖에 안 먹었다 그러면 3병 먹은 사람은 3병 값을 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평등하게 나눈다는 거죠. 이게 뇌물. 그래서 뇌물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이 향응 받았잖아. 그런 경우 있었죠. 검사들이 그 뭐 있었어요. 검사가 향응 받고 나서 거기에서 돈이 얼마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검사가 3명 가고 거기 들어간 사람이 1명이다. 그럼 4명이 됐잖아요. 4명이 되면 그러면 300만 원에서 4를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 안 넘죠. 1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별로 문제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든 맞춰 가지고 99만 원 맞춰 버린 케이스 기억나십니까? 예. 이런 애들은 또 지들은 또 지들끼리 이렇게 또 빠져나가긴 하는데 자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추진 가액을 인제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추진 가액. 몰수를 못하면 추진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샤넬백을 넘겼는데 샤넬백을 그걸 넘겨줄 때에는 500만 원짜리였는데 재판을 선고할 때는 샤넬백은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막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1,000만 원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 볼까요? 이게 인제 웃긴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인제 내가 이거를 뇌물로 받았어. 샤넬백, 샤넬을 하나 받았다. 근데 이 샤넬을 받았는데 요때가 500만 원이에요. 걸렸어요. 이제 이거를 뭐 했는데 몰수를 해야 된대.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나 샤넬백 이거 받기는 받았는데 나 이거 물건 없어요. 이런 거야. 그럼 물건이 없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추징을 해야죠. 근데 영수증이 있는 거야. 그 영수증이 얼마야? 500만 원이야. 그래서 500만 원 낸 거예요, 그냥. 500만 원 냈는데 지금 이게 완전 한정품이어 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 시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 뇌물 제공할 때는 500만 원이었는데 재판 시는 2천만 원이 돼 버렸네. 그럼 물건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건 나 이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500만 원 이거 내. 그럼 여기서 차이가 얼마예요? 1,500만 원 이제 버는 거죠. 이걸 인제 재테크하는 거죠. 재테크. 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나오니까 안 된다. 추징 가액은 언제를 신정하냐면 요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시를 기준으로 해서 추징을 한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재판 선고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수뢰죄고요. 제가 틈틈이 이제 그 뇌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뢰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이 공법 중에서도 형법을 공부하시니까 나중에 공무원 되실 가능성도 높고 이러니까 이제 절대로 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 공부 잘 하시고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